네, 안녕하세요. CEO톡 111회. 오늘 그 틈새 시장에서 창업하신 그 네오바디 IMD의 그 윤덕준 대표를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특이한데요. 아이템이 남성 보정 속옷이 그 주력 사업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쉽게도 고우성 PD께서 그 갑작스런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좀 펑크를 내셨습니다. 예, 저 다음 주에 뭔가 저 벌칙을 내든가 벌금을 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815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일 MC로 함께 해주시는 각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정현입니다. 네,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시죠. 직접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덕진입니다. 저는 남자 보정 속옷을 운영하고 있고요. 업력은 저희 한 4년 정도 되는 지금 신생 업체입니다. 네, 사실 우리 방송을 하게 되면은 여성 그 방청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늘 그 남성 속옷을 한다니까 싹 삐졌는데. 남자들만. 예, 일단 방송하실 때 이쪽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쪽 원래는 좀 그림이 멋있게 아름다운 저 여성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남성 보정 속옷이라는 아주 독특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네오바디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저희는 원래 그 처음부터 남자 보정 속옷을 운영하려고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무역업을 진행을 하다가 뭐 틈새 시장을 따로 노리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회사가 보정 속옷 업체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남자 보정 속옷을 이제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 보정 속옷이 전체 주력 상품이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보통 매출이 거기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전체 회사에? 저희 전체 매출에서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그 어렸을 때는 행정고시를 좀 오래 했었어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MD 쪽 업무를 하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MD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차리게 된 거죠. 그 MD라면 어디 회사에서? 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근데 시계 회사에 한 2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런닝머신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보정속옷 업체예요. 그래요. 그때 이제 여자 보정속옷 업체에 있다가 이제 사업을 차리게 된 거죠. 그 MD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같은 제품도 MD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다르게 팔 수 있다고 생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지 몰라도 이게 뭔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다 내려왔대. 이게 있어 보이네. 떨어졌어도.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저 대학을 가서 떨어지더라도 네. 서울대 입시 저 지원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취업할 때도 뭐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든지 행정고시 준비했다고 하면 실제로 프리미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떨어져서 있어요? 뭐 별로. 별로 없어요? 그 시험 공부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 한 2년 2개월 준비하다가요. 네. 1차 2번 합격하고 이제 2차 2번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1차 2번 합격한 게 어디야, 그렇죠? 그러면 예. 전에 있었던 데가 그 여성 속옷 예. 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아마 그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남성 속옷이 예. 워낙에 이게 고정 속옷이 희귀하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나오신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요. 이 아이템 아니요, 성공할 수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진 않고요. 저희가 항시 생각하는 건 여자에는 이제 보정 속옷이 있는데 네. 남자 게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남자 것도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기능성 속옷 같은 경우도 성인들이 입고 있는 기능성 속옷을 애들이라고 못 입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저희는 사업을 착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혹시 뭐 본인이 먼저 막 필요에 의해서 입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중국가서 입어보고서 어. 괜찮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어디를 입었어요?
복부 복부 가리기. 아,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이제 처음 창업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아마 했겠죠.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확신을 잊지는 않았어요. 확신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처음에는 월급보다만 좀 더 많이 벌면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던 거지 처음부터 큰 성공 바라고 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처음에 창업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건데 예, 예. 창업을 막상 해보니까 정말 달라서 어려웠던,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창업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느낀 게 보통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본인들이 각자 원래 하던 일에서 어느 정도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비단 이제 그런 어떤 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무 문제라든가 인맥 관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인 그런 학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여러 부분에서 다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지금 보정 속옷의 그 네. 한국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네오바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20대, 30대 예. 아니면 30대 이상 중에 예. 어떤 층이 가장 그 소비의 주층을 이루고 있나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 소비층은 되게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뭐 20대 뭐 주력이고 30대 주력이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50대랑 이제 40대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와이프분들이 보통 사다 주시죠. 생각보다 저희 여성 고액이 한 30%가 넘어요. 맞네요. 아, 남자 보정 예, 속옷 예. 아니에요? 근데 예. 여성 구매를 남편분이나 이제 애인. 예예예 구매를 집에서 했어요. 아. 예. 뭐 신랑 이제 배 나왔으니까 입고 다니라고 그런 분들 여자친구들이 이제 많이 사주시고 남자친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착하네. 배가 나와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보정 속옷을 사줘서 네. 가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남자 보정 속옷 시장은 국내 내수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국내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 규모가.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원래는 그거 총 매출이 이제 100억 이하일 때는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었는데 네. 이제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는 좀 예전보다 많이 커진 거 많이 커졌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속옷 브랜드 이름이 네오바디잖아요. 마침 그 여성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이쪽을 보면서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여성들이 안 오니까 자꾸 그림이 안 좋은가 봐. 이쪽 남성분들을 안 쳐다보시네. 예. 네,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이 네오바디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그 비전하고 다 찾아보면서 들었던 예. 생각은 예. 회사 비전에 약간 혁명 정신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네네. 네오라는 이름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화 매트릭스의 그 주인공 이름이 네오였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그런 거하고 약간 이름이 연관성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저희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네오바디는 아니었었고요. 네. 원래는 저희가 제로바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표권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네오바디 변경을 한 건데 그 네오바디 변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걸고서 골라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이제 발음 위주로 해서 편한 걸로 고른 게 네오바디입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브랜드가? 원래 제로바디였습니다. 아 제로바디. 예. 근데 왜 그게 안 쓰고? 상표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분이 먼저 사서 아니 왜냐하면 예. 그 아까 사실은 그 우리 일찍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라. 예. 이 신생 업체들 가운데서 네. 상표권을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예, 예. 일을 벌리다 꼭 실수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케이스가 지난번에 그 야놀자 대표도 나왔을 때 물론 네. 이제 그분도 이제 뭐 그때 모퉁가 뭐 해가지고 상표권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만든 상표가 야놀자 대박이 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도 같은 논리에서 바뀐 건데 근데 뭐 미련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주변 분들은 지금도 낫다고 반응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오바디가 훨씬 발음하기 편해요. 그리고 제로바디보다 네오의 그 뜻이 그 원래는 그 뉴라는 뜻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랑 더 어울리지 않나. 재료는 새로운 몸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뜻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그 사업자들에게 이게 보통 요새 그 창업이 붐이잖아요. 예, 예. 새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상표권과 관련해서 꼭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얘기해 준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되게 중요시하게 봐요. 저희가 브랜드가 네오바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제품 브랜드를 출시를 할 때는 일단 뭐 상표권 검색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URL도 COM하고 COJK까지 반드시 검색을 먼저 하고 나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의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통 의류 사업이나 뭐 화장품이나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일 고민하는 게 재고에 대한 부담. 예, 예. 왜냐하면 사이즈별로 모델별로 예, 예. 다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문제랄까 어려움 같은 거 예.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좀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재고 부담이 거의 없어요. 아 왜요? 네, 저도 여자 브랜드도 있거든요. 근데 여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브라라든가 그런 분의 사이즈라든가 색상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남자 건 생각보다 사이즈라든가 재고가 좀 단순한 편이고 여태까지 재고가 없어서 못 팔았지 남아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 그럼 보통 남성 그 보정 속옷의 종류가 총 몇 종류나 돼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16종류입니다. 16종류. 부위별로 다 다른. 부위별로? 그렇죠. 이제 아니, 정육점이 온 것 같아. 부위별로. 뭐 예를 들어 가슴 여유증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 골프 치신다든가 이제 운동할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입으셔서 골프 동호회에서 많이 이용도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보정 속옷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복대도 있고 허리 아프신 분들 자세 교정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좀 서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여자분들도 겨울에 압박 스타킹을 신으신다는 게 어떤 미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서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혈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입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다른 압박 스타킹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뭐예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정 나시죠, 나시. 나시. 예, 나시라면은 런닝 같이 생긴 아. 종류죠. 예. 그래요. 뜻밖인데. 나는 그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 예전에 예. 그 오래 전인데 예, 그 해외 토픽으로 그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남성 그 예. 보정 속옷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엉덩이 힙 예. 부분에 패드가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도톰하게 패드. 그래야 뭐 섹시해 보인다고.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뭔가를 줄여가지고 작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커지게 뽕을 든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예. 나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살라 그랬지. 보여드릴 수 저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상품이 예, 어떤 예. 게 있나 한번 들어가 예, 봤어요. 예, 근데 예. 사실 처음에 이제 남성 보정 속옷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는데 예, 예. 존재를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빈약한 어깨를 예, 보정해 준다든지 이런 예, 어깨 예. 패드라든지 예, 예. 아니면 뭔가 이제 볼륨을 주는 게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 예, 예. 임소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볼륨을 더하기보다는 예, 예. 빼는 것들 위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수요가 아예 거의 없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볼륨 더하는 쪽은 아니요, 저희 그냥 사업 취지랑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 저는 그냥 단순히 네.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리가 펴진다든가 약간 그런 기능성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뒀거든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깨 뽕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왕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미적인 걸로만 제품을 진행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생산 업체는 또 따로 있긴 있겠네요. 예, 예, 예. 저희 근데 같이 팔고는 있어요. 아니 왜 예.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남자친구가 뭐 좀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도 생소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옷 브랜드 이름이 네오바디 말고도 예, 인스맨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이 사진만으로는 잘 모르겠는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맨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따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약간 차별성은 어떤 거를 두셨나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초반하고는 제가 이제 사업 이제 뭐 연차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잖아요. 그때 인스맨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시작을 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바디메이드라고 또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대 제품들에서는 바디메이드로 시장을 제가 갖고
3만 원대에서 네오바디로 하고 5만 원대에서 인스맨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전체 시장을 다 잡으려고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가형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됐었는데 굳이 남자들이 그렇게 5만 원 넘는 러닝을 살지 않겠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네오바디 섞었죠,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인스맨이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네오바디 안에 있는 그냥 프리미엄 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은 약간 기능적으로 좀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소재라든가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뭐 소재적인 차이가 제일 강하죠. 땀 흡수라. 아니 입을 때 이게 느낌이 달라요. 촉. 왜냐하면 보정 속옷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입을 때 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인스맨 같은 경우는 입을 때뭐 늘어남 정도라든가 이렇게 탄성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어떻게 뭐 신제품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직접 다 입어봐요? 아, 저희가 입어보고 디자인 직접 하죠. 아 디자인까지. 디자인까지. 아. 그럼 그러면 뭐 어때요? 그 딱 입어보면 아 이거는 대박이다. 아 이건 안 팔리겠다.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거 어떻게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어떨 때? 일단은 샘플이 나오면은 한 10개 이상 샘플을 뽑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보정 속옷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그러니까 고객이 반응을 할 때 보존력이 떨어지면 그 편하면은 보존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제 보존력이 뛰어나면 답답하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쪼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입었을 때 이제 하루 종일 입고 있을 때 그 편안함의 정도를 보면 이제 참 차이가 나죠. 근데 진짜 이 뭐 탄력성 이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걱정도 하나 들어요. 예. 왜 옛날에는 예. 내복 같은 거 이렇게 자주 늘어났잖아요. 목이라든가 예, 이런 예, 데가.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속옷이기 때문에 자주 입다 보면은 예. 그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내구력? 내구성, 그러니까 예. 그게 한 몇 회 정도까지는 아주 무난해요. 며칠 정도 매일 입는다 치면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 3개월. 예. 왜냐면은 이게 그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그 속옷을 빨 때 그냥 세탁기를 돌려버리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여자들 고급 브랜드들이라든가 그렇게 여자들 보정 속옷은 거의 손빨래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 뭐 계속 돌려놓고서 이게 뭐 보존이 떨어진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좀 할 말은 없죠, 근데. 네, 세탁기만 계속 돌렸을 때 저희 기준으로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그거는 남자의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세탁해주는 그 부인이나. 근데 저희도 속옷 따로 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단백질만 분해하는. 그래서 물에다가 그 속옷을 넣고서 이렇게 펌핑 3번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꺼내면은 바로 세척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고객들의 연령층이 어디가 많아요? 기혼이 많아요? 미혼이 많아요? 그것도 너무 50대 50이에요. 50대 50. 예, 왜냐하면 이제 미혼 중에 가장 많은 층이 소개팅하러 나가기 직전에 사시는 분들. 숨기고 가려고. 예, 아니면 또 이제 많이 사시는 경우가 웨딩 사진 찍기 직전. 예, 그럴 때가 좀 맞추려고. 많죠. 그러겠네. 예. 그래서 뭐 제품 가격이 저희가 3만 원대가 주류인데 뭐 평택에서 퀵으로 7만 원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급하게. 내일 소개팅 잡혔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남자들은 돈을 많이 써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아까 얼핏 얘기 중에 그 해외도 네네. 진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한 것 네네. 같은데 네네네.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지금 현상이? 저희는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쪽 시장이 보정 소금만 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더 커지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별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좀 괜찮은 나라로 보면 이제 러시아 쪽이 의외로 이렇게 몸매 관리에 좀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살찐 사람들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예 포기하고. 예, 아예 포기하고. 아니면 또 저기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원래 몸이 좋으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좀 특정 나라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지금 몇 개국이나 수출하고 있어요? 저는 7개국입니다. 7개. 예. 그 가운데 가장 그 시장성이 좋은 나라가 미국? 아니 저희 러시아. 러시아. 예.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는 이제 러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러시아 말고 이제 남미라든가 멕시코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중남미 쪽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출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박람회를 나가는 편이죠. 근데 박람회. 처음 한 번을 뚫기가 어렵지 계속 박람회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다 보니까 뭐 사업 자체가
시간이 길어지면 좀 더 그런 기회들이 오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특별한 노력보다는 이제 바이어들 만나고 그게 인맥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집중해서 자꾸 남자친구 아. 생각하지 마요. 아니에요. 그 사실 이 남자분들 중에도 예. 그 체형 보정 속옷을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네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 계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이제 초창기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을 처음 이제 알린 업체가 선두 업체일 수 있는데 네. 그 제품 트렌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선도하는 업체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선도 업체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남자 보정 속옷 시장 안에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다른 경쟁 업체들의 그 파이를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그 좀 더 상위 카테고리라고 하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 러닝을 파는 회사라든가 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러닝 입지 말고 네. 네오바디를 입어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편이죠. 음. 그런 식으로 뭐 굳이 적은 파이 내에서 다른 업체 경쟁 업체를 뺏어 먹을 게 아니라 아예 이 시장을 좀 더 크게 하는 마케팅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뭐 주로 SNS를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도 초창기 때는 SNS라든가 이제 블로그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저희가 거의 도매예요. 음. 거의 이제 벤더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사실 이렇게 특별한 마케팅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초반에는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마케팅 비용으로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더 저희도 내실이 10%가 넘죠. 아, 마케팅 10% 비용이. 이상. 아, 비용이. 예, 마케팅 매출 대비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 10%가 넘어요. 아. 그럼 주로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어느 채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일단 네이버 키워드죠. 키워드 광고. 네이버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블로그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남자 보정 속옷 관련된 키워드로 보면은 블로그 내에서는 저희가 항시탑이에요. 예, 저희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아. 그러면 예. 그 이제 속옷 중에 약간 일부 특정 속옷들이 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의 그 디자인하고 좀 약간 좀 다른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래서 되게 참신하다 생각했고 뭔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디자인들을 시도를 안 하던 디자인이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이디어가 예. 이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착안하는 게 여자들 건 있는데 왜 남자는 없지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보통 많이 해요. 아니면 애들이 입고 있는 거를 성인이 못 입을까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문득문득 떠오르지 그거를 뭐 기간을 갖고서 이렇게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에 예, 예. 창업할 때 직장 생활하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창업 자금이 얼마였어요? 참 언제 창업을 한 거죠? 몇 년도에? 저희가 2012년도고요. 2012년. 예. 저희 창업 자금은 100만 원 가지고 했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예. 지금 매출이 얼마나 돼요? 회사 전체 저희 내수 40억 정도 됩니다. 예. 수출까지 하면 한 130억 정도. 100만 원 가지고 예. 좀 친하게 지내야겠는데 능력자인데. 아 정말 몇 년 만에 이루신 성과잖아요. 예. 근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 보정 속은 60% 정도 돼요. 네. 저희 그거 말고도 하는 게 많아가지고 뭐 조명도 하고 아 조명. 예, 뭐 의자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예.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초창기 때 자금 조달이 안 됐었죠. 그러니까 주문은 엄청 들어오는데 이게 100만 원까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원가 내에서 그걸 사서 팔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뭐 전부 다 팔리긴 했지만 그 과정이 한 3개월 이상 되니까 이제 드디어 제품 재고가 좀 쌓이는 그런 시기가 좀 왔고 처음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제품 가격에 들어간 돈이고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도 전부 제가 디자인했어요. 예, 뭐 상세 페이지도 제가 다 할 수 있고 사진도 제가 다 찍고 HTML 코딩도 제가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 된 거였어요, 사실은. 예. 처음에 일단 그랬었고
가장 기억 남는 건 이제 처음에 그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사무실을 못 내서 집에서 네. 택배를 했었어요. 아, 집에서 예. 창업한 거예요? 예, 집에서 PC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프린트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지. 심지어 프린트 하나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5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신림동 가서 이제 550짜리 월세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뭐 PC 하나 사는 그렇지. 거, 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거 에어컨인데 에어컨을 뭐 150만 원짜리를 하느냐 아니면 겨울 올 것 같으니까 냉난방을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돈을 그렇게 회사에 다 바르고 났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이 한번 오더라고요. 그때 한번 회사 휘청했었죠. 첫 연도에서는 세금 때문에 한번 좀 어려운 적이 좀 많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사무실을 또 신림동 그 행정고시 거기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왜 고시했던 대로 다시 예, 들어갔어요? 친숙해가지고요. 아. 예. 제 20대가 감겨 있는 것입니다. 20대부터 서울에 계속 거주를 네, 하신 거죠? 예. 원래 고향이 서울은 아니신 거고. 아, 저는 인천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만 해도 예. 이게 주거비가 되게 많이 그렇죠. 들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제 잘 나가던 MD를 하다가 예. 이제 그렇게 좀 처음에 힘든 시절을 겪었을 때 뭔가 후회하시거나 한 적은 없나요? 아니 근데 네. MD로 잘 나갔었는지 못 나갔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 그냥 잘 나갔을 못 나갔을 것 수도 같은데. 있는 거야 이거. 잘 나갔었어요 그때? 저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보통 다 자기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일을 잘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오, 네, 좋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또 이거는 또 다른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그 언더웨어 업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아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도와주실 분이 많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줬던 거는 그러니까 전에 있던 회사를 보고서 저를 도와준 거였지 그렇죠. 지금의 저를 보고서 도와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나와서 창업을 시작하니까 아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사실 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아시고 창업을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내 힘이 아닌데 예. 그렇죠? 내 뒤에 그 백그라운드 예. 회사의 회사를 힘인데. 보고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창업을 하기 전에 예. 아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준비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창업 준비를? 아 이건 좀 말씀 안 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생각보다 사업을 20살 때부터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 꾸준히 뭘 팔았어요. 그때 20살 때는 처음 기억나는 게 이제 물레동에 양말 공장이 있어요. 그때 벼룩시장 이제 보고서 양말을 도매로 17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그거 사다가 이제 제가 직접 사진 찍어서 그때는 옥션이었거든요. 옥션에다 물건 팔아보고 망하고 아 팔고 망하고. 그리고 뭐 시계도 해봤고요. 뭐 남대문 가가지고 떼다가 뭐 업종으로 따지면 뭐 한 10종이 넘어요. 저도 뭐 아동복도 해봤었고 예. 그렇게 학교 했었어요. 다니면서 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꾸준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특별히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어떻게 보면 노력일 네, 수도 있고요. 사업 예. 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던 편이네요, 그래도. 예, 저는 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예.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려면 네, 네. 항상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 되고 또 예. 그 아이디어를 이제 사업으로 실현시켜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만 떠오르고 막상 그 사업으로 실현을 못 시키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실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대표님 어떤 걸로 보세요? 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대표님들도 다 그렇지만 그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그 어떤 화장품 대표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방송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지금 즉시 바로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언젠가 해야지. 뭐 내 꿈은 이거야.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차라든가 시계라든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들도 가질 수 있을 때 그 갖고자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꿈을 이뤄내는 거지. 꿈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이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행력을 예, 중요하게 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기가 제일 좀 큰 자산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예, 예. 어떤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하는 스타일이 됐든 뭔가 아, 캐릭터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한다면 일단 그 업체 세 군데를 제가 다녔었는데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일 잘 못했어요. 그때 나이가 어릴 때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왜 일을 그렇게 했었나 싶을 정도 일을 잘 못했었고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사장님이 저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사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좀 되게 강하게 키워줬어요. 뭐 윤대리는 뭐 다른 직원들은 9시에 출근을 해도 윤대리는 7시 반에 나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이제 뭐 사람을 이렇게 살살 약 올리면서 뭐 홈쇼핑 방송도 이제 뭐 새벽 2시에도 해보고 거기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세 번째 회사를 갔을 때 사실 이런 얘기 좀 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좀 일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남들 회식 가가지고 뭐 사장님 집에서 뭐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일하고 있고. 저는 다음 주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기 싫어도 회식 안 간 건 아니거든요.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 자체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때 마지막 일할 때가 제가 그냥 그 업계에서 제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업계에서는 뭐 난 다 알았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일 열심히 했었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예, 예. 월급 타면 뭐 했어요? 왜냐하면 창업 자금을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그동안 못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세금을 넣었죠. 전세금. 예, 전세금을 넣었죠. 예. 나 그래서 직장 생활 할 때 예, 예. 아주 잘 놀고 그런 직장인이었나? 아니에요. 저는 요즘 오히려 더 놀러 다니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이제 또 되게 운이 좋은 게 일이 재밌었어요. 저는. MD 일이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때 행정고시 붙었으면은 이게 또 어떻게 살았을까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없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네오바디도 이제 직원들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채용할 때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라고 면접을 통해서 그 결정짓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직원을 뽑을 때요. 네. 뭘 봐요, 제일? 제가 그 마지막 막내 직원 하나한테까지도 제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철학이라면 어떤 철학? 저희 회사 철학이 있는 게 직원의 행복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방금 거창하신데. 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직원들의 그 뭐 급여 체계라든가 뭐 솔직히 직원들이 행복함을 느끼려면은 단순히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스톡 옵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사회 진보 발전을 공헌한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철학은 아니에요. 초창기 때 그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있다는 그거를 누가 더 그 제품을 빨리 선점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도 운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얼마 전에 저 혼자 이제 경포대 가가지고 혼자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소주 마시다 나온. 예. 근데 그렇게 뭔가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뭐 인류 사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신제품을 구상을 할 때도 그 여자가 입고 있는 걸 남자는 왜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희 그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 사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머그컵을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예. 그 소비자들이 예. 그런 남성분들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신 게 아닐까요? 일단 그런 걸로 되게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예. 나는 엉덩이에 뽕 들어간 바지가 있었으면 행복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뽑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직원을 뽑을 땐 기대감을 갖고 뽑잖아요. 예.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러지가 않아. 예.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줘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다 교육을 하는 편인데 거의 그러니까 저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점심을 보통 매 직원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1대1로 밥을 보통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면담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차라리. 체하게? 네? 체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교육을 한다기보다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식사를 하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저는 그 리더로서 뭐 그리고 사장으로서 뭐 직원의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던가 아니면 모든 그런 사정들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감기 걸렸으면은 뭐 그런 분에서 좀 일찍 보내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 지금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은? 저희 지금 합정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거긴 지금 6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더니 네네. 그 제품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받았던 선입관은 정말 어떤 보정 속옷 업체로서 전문성을 취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은 또 보니까 라인이 좀 확장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예. 들거든요. 예, 예. 이 네오바디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랄까? 예, 사업적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속옷이라는 게 예전에 가리개 용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남성으로 보자면은 팬티만 해도 가리개 용도에서부터 이제 패션의 용도로 바뀌다가 지금 이제 기능성까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모든 제품들에서 뭐 기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저희 네오바디가 할 일이고 뭔가 그런 뭐 통풍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부분들에서 예. 아, 통풍 잘- 중요하지. 잘 아시네요. 예. 그런 모든 거를 다 전 라인업을 구축하는 게 일단 저의 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패션 뭐 어쨌든 예, 예. 패션의 한 종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기능성이 있긴 예, 하지만 예, 어쨌건 입는 모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모델들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 보통 예. 패션 업체 모델을 뽑는다 그러면 이쁘고 늘씬하고 이렇게 뽑는데 예, 예. 여기는 어떤 모델을 뽑아요?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몸이 좋은 사람들 뽑긴 뽑아요. 배가 나온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 비포. 이거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비포 애프터를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회사에서는. 음. 예, 처음엔 그렇게 했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몸 좋은 사람들 많이 하죠. 근데 대신에 너무 이렇게 마른 요즘 트렌드인 그런 일반적인 모델은 좀 안 쓰죠. 좀 두꺼운 분들을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모델들에 따라서 매출이 차이가 좀 나나요? 어때요? 저희는 근데 여태까지 쭉 같은 모델만 써봐가지고 모델에 따라서 이게 매출이 좌지우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모델도 의리로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그 인센티브 나가고 따로 뭐 그런 게 있죠. 저희도. 예. 의리로만 하기에는 좀. 그냥 계속 한 분만 하신다길래. 근데 사실 이번에 바뀌었어요. 예, 불과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뭐, 지금 그럼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네네. 사진은 예전 사진이죠?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일주일 정도 상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셨으면 바뀐 모델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지난번 예고편 보니까 거기 나오던데 맞아요. 그거의 예전 모델이에요. 아, 예전 모델. 예.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다른 보증소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아, 저희랑 이제 혼선이 좀 있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네네. 회사의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우리 회사가 이 정도까지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희는 있을까요? 내수에서 이 시장이 커질 파이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통해서 키우고 싶은데 사실 뭐 제가 세계 시장을 뭐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어디까지 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원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소통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직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 내가 어디까지 컸으면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저한테 이제 뭐 끝없이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주 아까 말씀드린 뭐 경포대에서 이제 혼자서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시간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슬럼프 때문에 한번 갔다 온 건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디까지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할 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 그 길이 보이겠지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아침 석양 보고 느꼈어요. 아 이게 너무 이제 바다가 멀어가지고 아 참 멀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뭐 그 계획을 한다거나 예, 예. 이럴 때는 혼자 여행을 떠나나요? 예. 아, 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저 혼자 보통 여행을 많이 가고 저는 또 그 모터사이클 타는 취미가 있어서 예, 혼자서 보통 이렇게 산에 같은 데 가서 그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펜션도 혼자 가요. 그러면 어쨌건 이제 현재는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뭐 예. 시장이 아직 크진 않지만 예, 예. 그래도 뭐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또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또 예. 경쟁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예.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예, 있는 예. 이들과의 그 차별성이랄까 아니면 경쟁력, 우위 이런 거를 어떻게 둘 생각이에요? 이게 보정속옷 시장이 생각보다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이 라인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라인업이. 네, 의외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그 재고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도 내년 신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차별점도 저희는 신제품을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상을 해놔요. 내년에 저희가 신제품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한 번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시기가 뭐 2월달, 5월달, 8월, 11월 이렇게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2월달에 출시한 제품을 남들이 따라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4월달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세탁기 세달 돌리고 예. 그리고 그 4개가 끝나면 저희는 후년께 또 나와 있어요 종류가. 예, 그거는 뭐 저희 기밀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버전 2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항시. 예. 그러면 그러한 기획은 어떻게 직접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외주를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제가 직접 해요. 아, 디자인을? 제가 무슨 뭐 일러스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속옷이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러닝 모양으로 해서 여기는 몇 센치 이런 간격으로 해주고 여기다 그 압박력은 어느 정도 수준 이렇게까지 제가 해가지고 하면은 샘플이 나오죠. 아. 그러면서 샘플이 나온 걸 토대로 수정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죠 저는. 그렇군요.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네네. 금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금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의류니까 네네. 그 샘플 제작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조금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저희가 같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라인업들이 전부 한 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군데 공장에서 나오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래를 오래 해서 저희는 샘플비가 없어요. 아. 네. 굉장히 좋은 그래- 시스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굳이 뭐 샘플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품들에 대한 그 어쨌든 공장들에 대한 예, 예. 제품에 대한 그 품질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직접 그 중국으로 가서 하죠. 아, 예. 공장이 중국에. 예, 예,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중국 그 여기 출연하신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예,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나 인도의 현지 공장을 네네.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네. 거래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게 많더라고요. 예, 좋은 예. 거래처를 찾는 것도 그렇고 예, 예. 처음 어떻게 거래처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의 그 처음 사업할 때 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이렇게 거래처를 찾아서 했었는데 마침 또 거기가 또 괜찮았었어요.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잘 유지를 했었고 근데 두 번째 찾을 때 좀 힘들었죠. 그 운이 이렇게 두 번 연장 오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 찾을 때도 쉽지 않았고 그때 두 번째 찾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같은 공장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럼 현지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창업을 해요. 예, 예. 그리고 현지 중국의 거래처를 뚫고 싶어요. 만들고 예, 예. 싶어요. 예, 예.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좋은 거래처를 찾을 수 있어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네. 그 구글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구글에서? 생각해보니까 구글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번역기 돌려가지고 아. 뭐 섬유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한번 샘플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 데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찾아서 통역해서 그 글을 긴 글을 이제 이메일로 다 보냈죠. 시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수백 군데 보내가지고 몇 군데 걸쳐 나온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 군데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총 몇 군데나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30개 이상 보냈어요. 30개, 그러니까 예. 30군데에 예, 예. 그런 할 만한 곳을 찾아서 예, 예, 서칭을 예, 해서 예, 예. 동시에 보낸 거죠. 예, 그래도 그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아. 거기서 다 답변은 와요? 안 오죠. 네. 아. 90%안 오고 50%안 오고 90% 아 90%. 예, 90%안 오고 한 10% 오죠. 그래서 그 10% 있는 데를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거래를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우연은 아니네. 그러면 그런 공을 들인 만큼의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 10%를 이제 네. 직접 다 찾아갔다는 거죠. 네네네네. 찾아가서 아 이곳하고 해야 되겠다. 어쨌건 선택을 할 네네네. 때는 네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특별한 기준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기준을 갖고서 가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납기라든가 이제 생각보다 수출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면 할수록 이게 납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납기라든가 예 그리고 뭐 여신 부분도 그렇고 뭐 TT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즘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유통을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납기를 잘 맞추는 회사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예. 그리고 의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세한 부분에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본드라든가 이제 아니 본드를 압착을 시킬 때 어떤 데는 그 본드를 비싼 본드를 쓰는 데가 있는데 네. 싼 본드를 쓰면 자기네들이 이제 비싼 본드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걸 좀 이제 가려내는 건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그 헬스케어 쪽도 상품 구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가 그 제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예, 네오바디가 이제 그 제 이제 3년차 때 하고 싶었던 게 남성 토탈 뷰티몰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한번 팔아볼게. 뭐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위탁 방식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능성 보정 속옷을 착용을 하면서 그런 각종 그런 보조 예, 상품들을 같이 쓰면 더 그 보정의 효과가 더 있다 그런 취지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희 회사 이름이 네오바디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찮게 네오바디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뉴바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그 네오바디에 오면은 남자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뭐 헬스케어 종류들도 그렇고 그런 걸 하고 그 제가 작년에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운동을 안 해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학적인 도움을 그게 난 받으면 땡기는데. 대표님은 혹시 운동을 하시나요? 저 매일 하죠. 아, 예, 매일 저 아침마다 거의 한 1시간 같이 뛰고 오죠. 예. 그래서 되게 아침형 인간이라 가지고 네. 몇 시쯤 일어나세요? 보통 기상 시간이 한 4시 반에서 한 5시 정도. 매일 그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옛날 그 예전부터? 공부할 때부터 그랬어요. 예, 아. 그게 그리고 되게 일찍 자요 저는. 그게 몇 시에 자요? 뭐 10시쯤에 잡니다. 아. 보통 그렇게 잡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찍 일어나는 게 뭐 남들은 뭐 부지런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일찍 자서 일찍 자고 예, 일찍 일찍 일어나. 일어나야죠. 새나라의 어린이. 그렇죠. 그 아침 시간에 예. 이렇게 사업 구상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한번 아침에 일어나니까 확실히 이제 좀 사는 시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집이 멀어요. 사무실 합정동인데 집이 좀 파주다 보니까 아, 예, 상당히 출퇴근이 머네. 왕복 100km예요. 제가 출퇴근이. 조금만 늦으면 엄청 막히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네. 시간 활용이 중요하네요. 사업을 하든 네, 직장 저는 생활을 하든. 그 출퇴근 때 시간 많이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첫차 시간대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가양대교를 지날 때 9시 정각에 딱 지나가면 차가 안 막혀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 아 예. 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쨌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럴 네네. 때면 좀 이렇게 기운 빠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있어요? 많죠, 저도. 그럴 때 어떻게 스스로 다시 그 힘이랄까 용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몇 달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포대 가가지고 여행. 그런 적도 있었고 거의 여행이죠. 여행 많이 여행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사업하다 보면 생각보다 멘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풀죠. 그럼 주위 멘토분들은 주로 어디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옛날 직장 동료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저도 이제 같은 내용을 좀 예전에 네네. 이 CEO2 가끔 오면서 느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대표님들마다 나름의 멘토분들이 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어려울 때 이제 전화 한 통으로 달려와 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의 멘토가 된 적은 없어요? 아직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냥 친구들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조언을 줄 네, 정도인 네, 거지 네. 이렇게 멘토가 되고 그럴지는 아직 않았어요. 친구들이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주로 이제 좀 하라고 말리죠. 하시는 말리죠. 말려요. 예. 저는 사실 지금 하셔요. 뭐 월급 어느 정도 받으면 사실 네. 사업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아, 예.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예. 그리고 저는 일을 보통 요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작년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한창 일 많이 할 때는 보통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일을 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코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좀 네. 그랬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일주일에 100시간 일할 자신 있으면 창업해라 이렇게 그렇게 해도 하실 될까 것 말까기도 하고, 그쵸. 예, 사실요. 그래요. 그 이제 그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단 뭐 잘 극복하면서 네네. 현재까지 달려오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가운데에서 요즘 그래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 예. 가장 성장을 위해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신제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신제품. 예. 그리고 저희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원래 무역회사였었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그런 발전된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모델이 좀 샤오미랑 좀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원동력을 찾는 게 가장 힘들죠. 예. 매번 여러 가지를 계속 찾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그게 또 속옷이라든가 어떤 특정 그 분야에서 정해진 게 아니어서 이를테면 뭐 우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 아예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의자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저희는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제가 뭐 계속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그런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예. 그래요. 자, 뭐 또 질문 있나요? 있으면 하나씩만. 그 이제 네. 그 이제 제품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요. 예, 예. 이 기능성 팬티 브랜드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브랜드 이름이 맥심이라서 맥심이요? 예. 되게 그 여성 그 모델 화보 그 예, 예. 잡지도 이름이 맥심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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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혹시 그 팬티 이름을 맥심이라고 붙이신 사연은 있으세요? 아니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오바디 안에 있는 제품의 60, 70% 이상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맥심은 제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판매만 판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이름 좀 야하죠 좀. 그냥 야한 잡지만 보는가 봐요. 네. 아니요. 사본 적 없어요. 에이, 아닌데. 진짜. 또 있어요? 네. 아니요, 저는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그 틈새 시장에서 창업을 했죠. 남성 보정 속옷이라는 아주 좀 독특한 분야죠. 틈새를 잘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하신 네오바디 IMD의 윤덕준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또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방청객들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 받고 네네.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이 있잖아요. 네네. 현재 하고 있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관점에서 예, 예. 또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다음 주 예고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그 대한민국 대표 포장이사네요. KG 옐로우캡의 김동균 대표가 출연을 하시네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좀 그 독특한 캐릭터시라 기대가 좀 되는 분인데 예, 다음 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 방청객들이나 아니면 보시는 시청자들께 그 이야기 한번 하시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꿈을 너무 마음속에 담지 말고 이뤄내는 과정에서 뭐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